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유명 가수가 직원을 통해서 한국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들여오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졸피뎀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뭐가 문제였길래 조사까지 받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니까 이제 이게 마약이 아닌가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반응들도 있고, 네, 그렇죠.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진료실에서도 내가 처방받던 약이 계속 먹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걱정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이번에 네. 좀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졸피뎀이 일단 어떤 약인지 우리 늘 그렇듯이 오동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료라고 해줄래요? 네. 졸피뎀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수면제죠. 지드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과는 약간 화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닌 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제 벤조디아제핀과 한 줄기에 속하는 약이고 약간만 차이가 있는 그런 약이고요. 효과는 좋은 반면에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약에 기대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좀 끊으려고 했을 때 일종의 금단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 보다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점점 좀 복용하게 되는 약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방금 동훈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내성이 제일 좀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반알만 먹어도 잘 잤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알이 있어야만 잘 자고, 언젠가부터는 한 알로도 잠이 안 와서 한 알 반, 두 알 이렇게 그렇죠. 몇 알 쭉쭉 늘어나시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또 더 잘 생기거든요. 이제 몽롱하고 낮에까지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약에 취한 상태에서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본인이 기억 못하는 사이에 이제 뭐 밤에 요리를 해서 먹거나 냉장고를 다 털거나 아니면 좀 돌아다니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인이 했던 그런 것들을 쫙 기억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되도록 이제 짧은 기간만 쓰고 좀 끊으려고 하고요. 저도 이제 불면으로 왔을 때 졸피뎀부터 먼저 잘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약을 쓰다가 잘 안 될 때 쓰거나 이런 편으로 많이 하고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 한 번에 최대 처방할 수 있는 일수를 28일, 4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 내성이 생기신 분들이 약이 더 필요해서, 예전에는 이 병원 가서 뭐 불면증이 있어요, 다른 병원 가서도 저 이제 병원 처음 왔는데 불면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을 많이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다른 병원에서 약을 탄 경우에, 그리고 그게 아직 남았는데 제가 다시 처방을 하면은 경고창이 뜹니다. 처방 이력이 있다, 몇 알 중복이다. 그쵸. 그래서 중복 처방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졸피뎀 역시 위험한 약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약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마약급의 약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양이나 용법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면은 어쨌거나 이게 FDA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확인이 돼서 승인이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줄이고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이 졸피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소개돼서 그렇지,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국에서 이 약을 드시면서 수면의 퀄리티를 아주 그렇죠. 높이고 잘 주무시고 생활에 오히려 질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건강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그렇다면은 다시 이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 이 가수는 왜 이 약을 해외에서 들여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속사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먹던 약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걸 들여온 거고, 단순히 통관상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이 이유가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좀 경험했던 사례에 비춰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일본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절대 아니죠. 사노피사의 스틸록스라고 나와 있던 기사들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스틸록스는 성분명 졸피뎀의 이제 상품명 중 하나예요. 뭐 얘네 병원에도 있고 저희 병원에도 있는 너무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단순히 그걸 처방받기 위해서 그 똑같은 스틸록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거는 부작용이 있고 일본에서 먹었던 건 부작용이 없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 당연히 졸피뎀 말고 다른 약이 또 있었는데 그거에 뭐 부작용을 예를 들어 보시면은 한국 이 처방
처방받은 약이 잘 안 맞는다. 예전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약을 다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 들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당연히.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졸피뎀 하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이나 뭐 코에타핀 뭐 등등 다양한 약을 조합해서 드실 때 더 잘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드시던 약들이 잘 맞았으니까 이걸 좀 처방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다시 한국에서 그 약들을 맞추려면은 뭐 잘 맞는 약들 조합이나 용량을 새롭게 다른 곳에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되게 걸릴 테니까요. 근데 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 같은 거 다시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받거나 팩스로 해서 똑같은 용량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약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약을 들여오려고 했던 거는 좀 절차상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분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제 간혹 저희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서 정해진 정량 이상의 약을 먹어야만 효과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스틸록스 졸피뎀의 정량은 한 알이 10ml이고 그다음에 CR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분비되어서 작용 시간이 긴 약 같은 경우에는 12.5ml가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한 알까지만 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사들이 한 알을 넘겨서 하루 분으로 처방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졸피뎀 복용 기간이 점점 좀 길어지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좀 떨어지고 결국에는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드셔야만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알로 안 되고 한 알 반, 두 알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들이 또 다른 남용의 위험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게 맞지 않다,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잔다는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이 없으면 못 자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참 그쵸. 네,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뭐 적합하지 않은 루트로 약을 처방을 뭐 받든 구하든지 해서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옹호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약을 많이 드시는 걸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에도 이렇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관계자도 아니고 뭐 사실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는 알 수 거잖아요. 없죠. 근데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시고 특히나 걱정되는 거는 또 졸피뎀에 대해서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더 역시 위험한 약이다, 마약급이고 잘못 쓰면은 뭐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약, 좀 인식이 올라갈까봐 그게 좀 무서운 점이긴 하고요. 사실 졸피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고 정신과뿐 아니라 사실 정신과보다 내과나 다른 과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못 주무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손쉽게 처방해드리는 약인데 그냥 사실 수면제 정도는 그냥 난 너무 좀 불면이 있어서 그냥 좀 수면제 처방받아 먹는다 라고 숨기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정해진 양대로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복용을 한다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약이 줄 수 있는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자의로 약을 조금씩 늘려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